안녕하세요, 여러분. 부기남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부적격 당첨이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이 청약 제도가 좀 많이 변경도 되고, 그래서 이 부적격 당첨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복잡해 청약학원을 다닐 판이다. 241쪽이나 되는 자료를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주택 청약 자료집 질문만 480개.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제도에 유료 컨설팅까지 등장했다. 그 다음에 또 청약 통장 보던 아내가 서럽게 울었다. 가점 쌓은 40대 신생아에 밀려 이런 내용. 공공 민간 안 가리고 계속 변경돼서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는 박탈감에 쌓여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청약 제도의 목적은 청약 제도를 이제 균등하게 부여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너무 자주 변경이 되면 일반 국민들은 이게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적격 청약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이 뭐 법학자나 경제학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도 있고 사회 선생님도 있고 그죠? 뭐 과학 선생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제도가 좀 바뀌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제도가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 기다린 세월이 아깝네요. 이렇게 일반 공급이 줄어들 줄 알았다면 진작에 청약을 포기했을 겁니다. 이런 내용. 10년째 청약 통장을 납입한 40대 김모 씨는 지난달 신생아 특별 공급을 확대한 정부 발표 이후 청약을 포기할까 고민 중이다. 김 씨는 꾸준히 납입을 하면 언젠가는 당첨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요즘은 선물을 켰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제도가 툭 하면 바뀌는데 어떻게 청약을 믿을 수 있겠냐고 분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비판은 벌써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런 규칙만 해도 이명박 정부 때 47번, 박근혜 정부 때 37번,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 65번이나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임기가 다 되진 않았지만 13번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바뀐다. 너무 자주 바뀌네요, 진짜. 이게 5년 임기에 이 정도라면 뭐 1년에 10번 정도 바뀌는 것 같은데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변경이 된다. 그다음에 청약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241쪽 정도의 Q&A 세션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2년 전에는 공공 분양에서 청년 특별 공급을 만들고 공공과 민공 모두 추천제를 확대했다. 올해 초에는 신생아 특별 공급을 신설하고 민간 분양에 신생아 우선 공급을 도입했다. 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신생아 공급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지난달에는 저출산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하면서 이제 공공 분양 일반 공급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장기간 청약저축을 했던 40대 이상 수요자들은 굉장히 당황되는 거죠. 지금 이 마당에 신생아를 놓을 수도 없는 곳이고 그래서 굉장히 반발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얼마 전 수도권 아파트 청약을 위해 자신의 가점을 계산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국토부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다.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받은 답변은 게시판의 주택청약 Q&A를 찾아보라는 것이었다. 이 파일을 열어봤더니 A4 용지로 무려
241쪽에 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 봐야 할까요? 청약제도가 난수표처럼 복잡해지면서 부적격 당첨자도 계속 생기고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만 명이 넘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적격 당첨자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Q&A가 뭐 241쪽이라 그랬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2018년에는 128쪽, 그 다음에 19년에는 153쪽, 21년에는 300페이지가 넘었는데 그래도 올해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서 그나마 줄인 거라고 합니다. 질문이 480개에 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제도가 자꾸 바뀌니까 이런 질문도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결론. 이제 제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그 부동산 법규라던가 청약제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죠? 생업에 살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법학자라던가 경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도가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변경이 되면 그 제도 변경을 따라갈 수 있는 국민의 수는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보다 심플하고 쉬운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결정된 제도는 가급적이면 변경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시류에 따라서 뭐 신생아 제도를 뭐 개선한다든가 그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1년에 10번씩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 제도가 그렇게 자주 바뀌면 따라갈 수가 없죠. 늘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한두 페이지 정도만 읽으면 웬만한 사람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야만이 이 청약제도가 그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